시장에서 트레이딩하는 모든 사람들은 장사꾼에 해당되고 세력과 개인 투자자를 막론하고 트레이딩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차트에서 싼 가격이 어디고 비싼 가격은 어디죠? 내가 보는 싼 가격에 매수하면 추가 하락이 발생을 하고 내가 보는 비싼 가격에 매도하면 추가 상승을 하는 경우는 허다하게 발생해요. 단언컨대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손실이 누적되면 이건 차트의 변수가 원인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기준으로 트레이딩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싼 가격과 비싼 가격을 찾아야 되는 걸까요? 개인 투자자들의 판단 기준은 너무 다양하고 제각각이면서 변수적이에요. 당연히 명확한 기준의 잣대로 세우기에는 부적합하겠죠. 반면에 저명한 트레이더들이 제시하는 싸고 비싼 가격에는 반드시 명확한 이유와 근거가 존재합니다. 오늘 설명해드릴 분석 방법은 ICT의 PD 어레이 이론으로 스마트머니가 판단하는 싸고 비싼 가격의 기준을 찾는 거예요. 제가 많은 트레이딩 전략들을 공부해봤지만 그 중에서도 손에 꼽는 미친 전략이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완벽하게 숙지하셔서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의 준비물은 피보나치 툴이에요. 피보나치 툴을 한번 펼쳐볼게요. 여러분들이 펼쳐본 피보나치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설정을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보이는 세팅값처럼 1, 0.79, 0.7, 0.62, 0.5, 0.38, 0.3, 0.21, 0 이렇게 입력해주시고 0.38, 0.3, 0.21은 파란색, 0.79, 0.7, 0.62는 빨간색, 0.5는 노란색으로 세팅해 볼게요. 세팅이 완료됐으면 도구 박스의 제일 왼쪽에 템플릿 아이콘을 누른 다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고 ICT 피보나치라고 저장해 놓을게요. 다시 피보나치로 돌아와서 각 구간의 명칭을 알려드릴게요. 노란색 0.5는 적정 가치 구간 또는 평형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EQ라고 명칭할게요. 이 EQ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0까지는 디스카운트, 즉 싼 구간이 되고 EQ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 1구간까지는 프리미엄, 즉 비싼 구간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 0.21부터 0.38 구간은 파란색으로 세팅돼 있죠? 이 구간은 딥 디스카운트 구간이에요. 싼 가격 중에서도 싼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자, 반대로 0.62에서 0.79 구간은 딥 프리미엄 구간이에요. 마찬가지로 비싼 가격 중에서도 많이 비싼 가격이라는 뜻이겠죠. 딥 디스카운트 구간하고 딥 프리미엄 구간이 우리의 트레이딩 스팟이 될 거예요. 앞자를 따서 딥 디스카운트는 DD, 딥 프리미엄은 DP로 명칭할게요. 자, 그러면 DD에서 매수하고 DP에서 매도하면 될까요? 아니요, 실전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어요. 0.38에서 0.21까지 그리고 0.79에서 0.62까지의 구간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ICT는 0.38에서 0.21의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0.3 구간, 그리고 0.79에서 0.62의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0.7 구간을 활용하고 이 구간을 옵티멀 트레이드 엔트리라고 명칭합니다. 해석하면 최적의 진입 구간이라는 뜻이에요. 줄여서 OTE라고 명칭할게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구간의 피보나치를 펼쳐야 될까요? 한 개의 상승 혹은 한 개의 하락 파동을 기준해서 피보나치를 펼칠 거예요. 상승 파동, 하락 파동 구분하지 않고 그냥 모두 다 위에서 아래로 펼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가격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피보나치를 그어야 될까요? 하락이 계속 진행되면은 피보나치의 저점을 계속 내려줄까요? 우리는 하락이나 상승이 끝날 수 있는 여지를 나타내는 일정한 신호를 확인한 다음 피보나치를 펼칠 거예요. 그러면 하락이나 상승이 끝날 수 있는 여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ICT는 스윙의 고점이나 저점을 예상할 수 있는 4개의 캔들을 기준 삼아서 피보나치를 펼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캔들을 기준 삼지 않고 시장 구조 전환 신호, 마켓 스트럭처 시프트를 활용할 거예요. 하락이 진행될 때는 하락과 되돌림을 반복하죠. 이때 되돌림 구간의 고점을 넘겨주는 상승이 발생해주면 하락의 기원점부터 최저점까지 피보나치를 펼치면 됩니다. 상승 파동 또한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에서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차트를 보면은 고점과 저점이 연속해서 내려가고 있죠?
근데 마지막 하락의 고점을 넘겨주면서 이 구간에서 최초로 마켓 스트럭처 시프트가 식별돼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 하락 파동을 하나의 하락 파동으로 보고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를 펼치는 거예요. 우리의 트레이딩 스팟은 딥 프리미엄, 딥 디스카운트 구간이 된다고 했죠? 지금 보는 차트도 MSS를 기준으로 상승을 이어나가다가 DP 구간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항이 강하게 발생을 하고 DD 구간의 OTE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비싼 구간과 싼 구간에 가격이 도달해주면 OTE에서 단순하게 진입하면 되는 걸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트레이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싼 구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비싼 구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락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우리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를 생각해야 돼요. 손절 시나리오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예시의 경우에서 DD의 OTE 구간에 진입을 하고 DD 아래로 빠지는 구간을 보면 마이너스 10%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 레버리지를 10배만 써도 청산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대응이고 뭐고 없습니다. DD 구간 안에서는 조금 더 내려가더라도 전부 다 롱 매수 타점인데 할인 구간에서 청산을 당하고 내 청산가를 찍고 가격이 반전돼서 급상승하는 걸 지켜보기만 하게 되는 경우가 이럴 때 생기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규모를 나눠서 활용할 겁니다. 우리가 시장 구조에 규모를 나눠서 활용하듯이 피보나치도 큰 규모, 중간 규모, 작은 규모의 파동에다가 펼칠 수 있어요. 꼭 세 가지여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2개 이상의 규모는 활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방금 예시의 파동 규모처럼 퍼센티지가 넓은 구간은 전반적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할 거예요. 세 번째로 컴플루언스 전략을 활용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겹치는 구간을 위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규칙을 가지고 실전 차트에 대입해서 활용을 해볼게요. 여기 차트에서 고점과 저점을 내리는 하락 파동이 존재합니다. 마지막 하락 되돌림의 고점을 기준으로 MSS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고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를 펼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어요. 이렇게 고점을 기준으로 그어도 되고 이렇게 하락 발산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그어도 상관없어요. 일단 저는 최고점에 마킹을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DD 구간과 DP 구간에 마킹을 해놓을게요. 레버리지를 써서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큰 규모니까 파란 구간은 전반적으로 싼 가격, 빨간 구간은 전반적으로 비싼 가격대로 생각만 해둡시다. 그 다음 구간의 하락 파동을 한번 관찰해 볼게요. 고점과 저점을 연속해서 내리다가 마지막 되돌림에 매물 고점을 넘겨주면서 마켓 스트럭처 시프트가 발생을 했죠. 그러면 이 구간의 고점과 저점에 또 피보나치를 펼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DD와 DP 구간에 마킹을 해놓을게요. 그 다음으로 발생하는 더 작은 규모의 하락 파동을 한번 관찰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고점과 저점을 낮추다가 마켓 스트럭처 시프트를 발생시키죠. 이 구간도 피보나치를 펼치고 마킹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세 가지 규모의 DD 구간이 모두 겹치는 구간이 식별되죠. 이 구간이 우리가 트레이딩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스팟이 될 거예요. 예시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이 구간을 기점으로 지지받고 상승 추세를 강하게 만들어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때의 손절점은 제일 작은 규모의 DD를 하방으로 이탈하는 구간에 놓을게요. 지금 구간의 퍼센티지를 보면 0.36%가 나와요. 레버리지를 10배로 무리하게 사용하더라도 3.6%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을 했겠죠. 자, 그러면 익절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익절은 다른 근거를 세워서 진행하더라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PD 어레이를 학습하고 있는 만큼 PD 어레이를 활용해서 세울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하고 확률이 좋은 익절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세 가지 규모로 그었던 피보나치 툴이 있었죠. 이 세 가지 규모의 툴에서 프리미엄의 OTE 구간을 매도의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그런데 작은 규모의 OTE에서 3분의 1, 중간 규모의 OTE에서 3분의 1, 큰 규모의 OTE가 최종 TP가 될 거예요. 만약 지금 예시에서처럼 3개 TP를 모두 달성해줬다고 가정한다면 우리의 매도 평균 단가를 어림잡아봤을 때 대략 이 정도 구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손절 구간과 익절 구간에 대한 손익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무려 14대 1이라는 손익 비율이 발생을 합니다. 손절 라인까지 마이너스 비율이 0.36%였으니까 레버리지를 5배 정도만 써서 손실폭을 2% 내로 유지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최종 익절은 평균 매도 단가 구간을 계산해보면 5%가 나와요. 레버리지를 5배 쓴다고 가정했으니까 25%의 수익이 되겠죠. 이 정도의 손익 비율은 수수료가 없다는 가정하에 마이너스 2%의 손절이 10번 연속 진행되더라도 세계 TP 전체 익절을 단 한 번만 성공시킬 수 있다면 모두 맨징이 되는 손익 비율이에요. 설령 3개 TP를 모두 성공시키지 못하더라도 중간중간 발생하는 1차, 2차 TP의 분할 매도가 트레이딩 도중에 발생하는 손실을 메워줄 거예요. 자, 과연 이게 여기 구간의 예시에만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다른 예시를 또 찾아볼게요. 자, 여기 이 추세를 기준으로 저점을 내리고 고점을 내리고 저점을 내리고 고점을 내리고 또다시 저점을 내려요. 이 이전의 하락 파동은 트레이딩으로 활용하기에 기간적으로 규모가 너무 커서 패스할게요. 자, 이 하락 추세에서 직전 고점을 기준으로 MSS가 이 구간에서 발생을 하죠. 그러면 고점과 저점에 피보나치를 그어야겠죠. 마찬가지로 DD와 DP 구간에도 마킹을 해놓을게요. OTE 구간은 우리가 나중에 TP로 활용을 할 거니까 마킹을 따로 해놔야겠죠. 다음에 하락 구간도 보면 여기도 작은 규모의 하락이 발생을 했다가 MSS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고점과 저점에 피보나치를 긋고 이 구간의 DD와 DP에도 마킹을 해놓을게요. 자, 이 다음 구간을 보면 이번에는 작은 규모로 상승 추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MSS가 발생을 하죠. 이번에는 상승 추세에다가 피보나치를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DD하고 DP를 넣어줘야겠죠. 자, 이제 이 구간이 보이시나요?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지지가 발생을 하고 강하게 상승을 한 다음에 3개 TP를 모두 체결시켜요. 최종적으로 보면 손절은 1%, 익절은 평균 매도 단가가 한 이 정도 나올 거니까 대략 7% 정도가 되겠죠. 2% 리스크 제한을 사용한다면 이 구간에서는 레버리지 2배가 적절했겠죠. 최종적으로 손익비 7대 1의 트레이딩이 되는 거예요. 이 예시뿐만 아니라 무수하게 다양한 예시가 있지만 직접 찾아보고 확인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추가로 팁을 드리자면 ICT는 가격이 하락 추세를 띠는 상태에서는 반전 후에 프리미엄 구간에 처음 들어갈 때 숏타겟팅 위주, 상승 추세를 띠는 상태에서는 반전 후에 디스카운트 구간에서 롱타겟팅 위주로 설계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큰 규모, 중간 규모의 PD 어레이에서 가격이 디스카운트에 존재할 때 작은 규모가 프리미엄에 있다고 해서 숏타겟을 하지 말고 작은 규모에서 되돌림이 발생했을 때 디스카운트 구간에서 롱타겟을 위주로 설계하고 반대로 가격이 프리미엄에 존재할 때는 작은 규모가 디스카운트에 있다고 해서 롱타겟을 하지 말고 되도록 되돌림이 발생했을 때 숏타겟을 위주로 설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움직임에 대한 경우의 수를 세분해서 가격 움직임의 경향성을 잘 따져보시고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저보다도 더 완성도 있는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테일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차트브로 카톡방이나 카페에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더 좋은 전략, 좋은 설명을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